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국어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184쪽부터 189쪽입니다. 자, 교과서 184쪽과 185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보고 자신에 대한 전기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함께 볼게요. 여기 책꽂이에 책이 가득 꽂혀 있는데요. 이 위에 역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책들이 역사와 관련이 있는 책들인 것 같아요. 또 책에 김만덕, 슈바이처, 유관순, 세종대왕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은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전부 기부해서 제주도 백성들을 구한 영웅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서 전국의 만세운동을 주도해서 우리 민족의 얼을 되살렸는데요. 우리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죠. 자, 다음 세 번째는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입니다. 당시 한자가 어려워서 백성들은 글을 읽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 한글, 즉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생각해보면 세종대왕께서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렸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인물은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인류의 형제를 발전시킨 독일의 대표이사예요. 아프리카에서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도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그림에 있는 인물들의 공통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또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긴 위인이죠. 자, 전기문이란 이렇게 실제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이에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내 전기문이라고 나와 있죠. 전기문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삶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자, 위인들이 남긴 명언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명언을 보고 빈칸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하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정답을 말하면 됩니다. 알겠죠? 마음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꼭 소리내서 크게 말해보세요. 자, 그럼 한번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 말기에 용감한 최영 장군의 아버지께서 최영 장군에게 남긴 말입니다. 최영 장군의 아버지는 최영 장군에게 황금보기를 무엇같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아까부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말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돌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이 아버지의 유언을 최영 장군은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지요. 혹시 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던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도 이 가사가 나오죠?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전쟁 영웅으로 전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 1세의 명언입니다. 내 사전에 무엇이라는 낱말은 없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예요. 자,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낱말은 없다. 라는 이 명언으로 나폴레옹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남긴 말인데요. 아는 것이 무엇이다. 한 글자예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였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직접 경험을 하고 또 관찰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그 베이컨의 주장이 담긴 명언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근대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하는 인간과 이성의 역할을 강조했던 데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오늘 할 일을 무엇으로 미루지 말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 말을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함께 말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도 이 명언처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꼭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6쪽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명의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화를 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여러 책꽂이에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도서관인 것 같은데요. 한번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학생이 정원아, 여기서 뭐해? 라고 물으니까 이 남학생이 책에서 본 인물이 남달리 한 일을 알고 싶어서 그 인물의 전기물을 찾고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나도 전기문에 나오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했는데 같이 전기문이 있는 역사 책꽂이로 가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이 말한 이 전기문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물들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이에요. 기억하죠? 그럼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기문은 도서관의 어느 책꽂이에서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역사라고 쓰여진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마 도서관의 역사 코너에서 직접 전기문을 대여해 본 친구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전기문을 읽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전기문의 인물을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고 그 인물이 한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더불어서 전기문에 나온 그 인물의 말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갑자기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먼저 예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전기문 속 인물로 세종대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화면을 잠깐 멈추고 교과서 186쪽 아래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세요. 잘 적어 보았나요? 여러분은 읽었던 전기문 중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리고 또 그 인물은 어떤 일을 했나요? 자, 그럼 교과서 187쪽을 보겠습니다. 3명의 인물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인지 보기에서 이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전기문에 나오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자신이 인물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찌했을지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어 문법의 틀을 세운 주시경 선생님이 살던 시대는 우리 글이 있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주시경 선생님께서 살던 시대는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낸 분이십니다. 또 우리말을 일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시경 선생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인 말모의 원고도 만드셨어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백성들이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여러 학자와 함께 훈민정음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 사진만 보아도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자, 지금까지 빈칸을 이렇게 채워보면서 인물들이 살던 시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인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럼 다음으로 전기문을 읽고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쪽의 그림을 볼게요. 두 친구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을 말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대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에 본받고 싶다는 거니? 100년 전만 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주시경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우리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래. 주시경 선생님은 왜 그런 노력을 하셨을까?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잘 살려면 우리 글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문법을 연구하셨대. 여러분,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또 인물이 한 일 등이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주시경 선생님께서 살았던 시대 상황은 어떠했나요? 맞아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맞아요. 우리 글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문법을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 노력을 하셨을까요?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잘 살려면 우리 글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과거에서 우리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지금이 있기까지는 주시경 선생님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문을 읽고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을 말하면 좋을지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을 말하면 좋을까요? 자, 바로 본받고 싶은 까닭, 그리고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또 인물이 한 일을 중심으로 말하면 좋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본받고 싶은 까닭, 그리고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그리고 인물이 한 일. 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 말해야 하는 이 내용 3가지 꼭 기억해 보세요.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인물이 한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교과서 189쪽에 적어보세요. 또 그 인물을 왜 본받고 싶은지 그 까닭도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과학자 마리 퀴리를 적어보았는데요. 마리 퀴리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마리 퀴리가 살았던 폴란드는 러시아에서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여자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 퀴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어려운 시대 상황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과학자로서 방사능 연구에서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과학에 대한 끈기 있는 탐구로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마리 퀴리를 본받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이 보여준 이 예시를 참고해 보면서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깐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189쪽에 빈칸을 채우고 다시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자, 시작하세요. 모두 잘 적어 보았나요?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왜 그 인물을 본받고 싶은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서로 소개해 보아야 하는데요. 친구에게 소개할 수 없다면 가족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인물을 꼭 한번 소개해 보세요. 자, 이제는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즐겁게 공부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 보는 시간입니다.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첫 번째, 전기문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전기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의 본받을 점을 생각하면서 전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고 발표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기대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단원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해보았나요? 맞아요. 전기문을 읽고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을 익혀보았는데요. 그럼 전기문이란 무엇인지, 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문은 무엇인가요? 자, 맞아요. 인물들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그리고 인물이 한 일을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해 있지요. 자, 다음으로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본받고 싶은 까닭. 두 번째,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이 한 일을 말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 말하는 내용,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전기문을 읽고 본받고 싶은 인물을 알맞게 소개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헬렌 켈러를 본받고 싶어. 헬렌 켈러의 업적은 잘 모르지만 전기문은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이야. 주시경 선생님을 본받고 싶어.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문법을 연구하셨기 때문이야. 자,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학생이 알맞게 소개했는데요.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는 이 남학생처럼 그 인물이 한 일을 잘 모르면 제대로 소개할 수가 없겠지요. 자, 이번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문의 특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앉아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